질문을 써냈는데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예,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지금 24년째 하고 있고요.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50대 이제 초입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보면은 첫 번째가 직장, 두 번째가 이제 집사람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권태기라면 권태기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애정 자체가 아주 일상화돼 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저희 이제 집사람과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게 제가 조금 쇼크를 좀 받은 게 당신하고 산 20년 동안 내가 짜증을 너무 많이 내서 집사람이 20년 동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집사람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내가 느끼는 부분하고 집사람이 또 느끼는 그 어떤 스트레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20년을 짜증을 받아줬는데 앞으로 30년을 더 받아줘야 되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자 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별거도 생각을 해보고요. 애들 클 때까지는 어차피 엄마 아빠가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살다가 애들이 좀 크면은 좀 헤어지는 그런 문제를 좀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집사람하고 어떤 관계 자체가 좀 회복이 돼서 서로 저도 이제 집사람한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거고 집사람도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개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걸 결혼해가 올해 20년 살면서 그걸 아직도 터득을 못 했어요? 그걸 결혼 안 해본 나한테 물어요? 그 자기 전공이잖아. 저번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익숙하시던데요. 아니, 자기는 결혼 생활 지금 몇 년 돼? 20년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20년이나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자기는 그 연구 좀 해야지. 나야 혼자 사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욕이에요, 욕. 아마 제가 그걸 물어봐야지, 자기한테. 아마 직장에 다니는 어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집에 와서 제가 더 짜증을 내지 않았나. 제 어떤 생각적인 의도보다는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자기는 아내한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당신 짜증이 너무 많다. 좀 별것도 생각해보자 하니까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억울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 생각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대가 내 이 정성을 알아줬으면 하는데 그걸 못 알아주니까 이제 억울하고 이제 분하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이 못 알아주면 어때요?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해서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한테 물어보면 누가 나으라 그랬나?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 둘이 좋아가지고 희덕볕덕 하다가 생긴 거지. 뭐 나를 낳으려고 뭐 했나? 지 좋아가 키웠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속이 타잖아요. 근데 내 좋아서 너를 낳았고 내 좋아서 너를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 하더라도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너 키우는 재미를 봤더니 그 재미값 내놔라고 네가 나한테 덤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가 있는데 남을 위해서 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주로 착한 사람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착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여성분 중에 특히 연세 드신 이런 여성분들은 자기가 평생 시집와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몰라주니까 대부분 다
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내가 몰라주니까 지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자기가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은 건 자기 문제잖아. 네,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은 걸 왜 집에 와서 풀어? 아내한테 물어봐. 아내도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한다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너가 뭐 돈을 버나 네가 직장 생활을 하나 네가 뭐가 괴롭노?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노? 남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내는 집에서 저거 맨날 밖에 나가고 아시겠어요? 맨날 술 먹고 친구하고 돌아다니고 나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는데 애들이나 돌보고 있는데 주말 되면 집에 갇혀 있는 나 좀 태워가지고 드라이브도 좀 시켜주고 주말에 밥도 좀 사주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5일간 졸하고 일을 했는데 주말에는 집에서 좀 텔레보고 좀 누워있으면 안 되나? 이래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자기 한 것만 생각을 한다. 그런 것처럼 부인이 볼 때는 자기가 집에 와서 짜증 잘 내고 조금 하면 신경질 내고 이러는데 지금까지는 봐줘서 애들도 있고 또 돈도 벌어 그러면 오니까 이제 뭐 애도 크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앞으로 20년 받았는데 30년을 또 이 스트레스를 더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별걸 하든지 뭘 좀 하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에는 여성들이 참다가 언제 이혼 신청을 하는지 알아요? 남편이 퇴직금 받는 날 딱 이혼 신청해가 절반을 가져간다. 그때까지 참았다가. 요즘은 이제 어떤 풍속이 있느냐? 이혼이 아니고 결혼을 한다. 결혼이란 건 뭐냐 그러면 이혼은 완전히 헤어지는 거고 결혼은 그냥 두고 왜냐하면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해야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래서 뭐 남자는 자기 고향에 뭐 전원생활 하고 싶으면 귀농하고 싶으면 귀농하고 근데 주로 남자들은 귀농하고 싶었는데 여자들은 촌에 가면 고생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도시에서 문화생활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각자 자기 취향과 간섭하지 말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거 무슨 뭐 꼭 바람을 피운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이런 거 좀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막 계속 그 여자 누구냐고 따지지 그 남자 누구냐고 따지지 그러니까 이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간섭까지 받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호 간섭하지 말자. 이런데 이 풍속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두 집 살림 하려면 좀 먹고 살만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그게 먹고 살만한 중상층 이상의 가정에서 즉 부유층에서 할 수 있는 짓이지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사람들은 이 여성들이 옛날처럼 그냥 남자한테 숙이고 그냥 이렇게 사는 시대가 지났어요. 요즘 그 개그도 못 봤어요. 이사 갈 때는 강하지 않고 조수석에 먼저 앉아 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요즘 여성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살려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아내의 어려움도 그러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의 어려움도 좀 이해를 해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내가 볼 때는 간단해요. 아내 하자는 데만 하면 간단하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러지. 그 나는 안 해봤으니까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럼 네 하자는 대로 할게. 이래가지고 짜증 내지 마라. 그러면 짜증 안 낼게. 그리고 짜증을 내면 미안하다 이러면 되잖아요.
짜증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니까 어떡해요. 니 또 짜증낸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뭐 밥을 해주면 설거지라도 하고 밥할 동안에 방 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돕고 지내면 새삼스럽게 뭐 꼭 아내도 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해가지고 혼자 살고 싶어 하겠어요.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네가 매항매항 내가 네 짜증이나 받고 살 여자 아니다. 조심 좀 해라. 이렇게 경고가 딱 올 때 빨리 알아듣고 알았습니다. 여보 이래가 싹 먼저 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설마 네가 뭐 내 없이 살겠나? 네가 내 떠나가 어디 갈 거고 네가 뭐 내만한 남자 만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면 특히 여자분이 어디 다닌다고? 정토에 다닌다고요? 그럼 문경으로 가버려. 출구가 하나 열렸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정토 여자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옛날에는 남자일 여자일 따로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여자들도 다 직장 다니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가사도 꼭 칼베듯이 50%씩 하자는 게 아니라 옆에서 좀 도우고 또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또 자기 요즘은 직장 안 다닌다고 집에서 순종하고 사는 여자들이 드물어요. 자기 나름대로 직장은 돈은 안 벌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취미 생활도 하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이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안 하고 지금 살 수가 없어. 이제 그러면 이제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 늙어가 혼자 살아봐라. 나처럼 그럼 어릴 때부터 혼자 사는 연습을 하든지 지금 늙어 혼자 살면 추해요. 안 그러면 머리를 깎든지. 그래서 그걸 쉽게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이렇게 하자 그럼 알겠다 이러면 돼요. 그건 못해 이러지 말고 알겠다 이러고 사실은 할 수가 다 없어요. 다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저게 말만 그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죠? 그래도 말이라도 죄송합니다 이러면 그 참 쫓아내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말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뻣뻣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 없어요. 무슨 별거 그런 걸 논해요. 그럴 때는 그래 별거 하자 이러면 안 되고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래야 돼요. 없을 때 살더라도 말은 그렇게 해야 돼. 알았죠?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여보 그거 그래 너무 협박하지 마라. 나는 그저 죽어나 살아 당신 해주는 밥하고 먹고 살아야 돼. 대신에 내가 다른 일 좀 더 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여자분들도 남편이 그럼 따로 살아볼까? 이러면 아이고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은 좀 해도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헤어지더라도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알았죠? 그래 네 없다고 내 못 사나 이러면 안 돼요. 속으로는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어떻게 한다. 아이고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유리해요. 엄마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빠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상대가 문제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유리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질이 나갔어. 마음에 없는 소리를 성질 난다고 막 팍 그래!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젊을 때는 그래 오기를 해도 되지만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면 오기 부릴 때가 아니고 숙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래요. 저는 아직 65인데도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왜? 원래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늙을수록 중이 좋은 거예요. 젊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고 늙으면 누가 좋다고? 스님들이 좋은 거예요. 늙어서 좋은 건 두 가지 있다 그래 이 세상에 호박하고 중하고. 자기가 젊어서 그 결혼 생활하면서 재미 많이 봤으니까 늙어서 고생 좀 해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고 같이 잘 협력해서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남자들 참 고생이다. 내가 말은 이래 줘도 고생인 건 알아요. 요즘 여자들이 세요. 한국 여자들이 원래. 내가 이 외국에 가서 한국 여자들이 미국 남자하고 살거나 유럽 남자하고 사는데 가보면 하나같이 남자는 착하고 여자들은 세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만 이렇게 딱 쥐고 사는 게 아니고 확 쥐고 사더라고, 한국 여자들이. 대부분 다. 근데 여기 이제 안 그런 사람 여자분들이 가끔 있다면 그건 바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숙이고 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남자분들 여기 좀 계시는데 이해하셨어요? 목에 힘주고 살면 안 돼요. 그럼 늙어서 외로워요. 아이들한테도 맨날 큰 소리 치고 살면 존경은 하는데 좋아는 안 해요. 그러면 늙으면 어떠냐? 아버지한테 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절망 꾹꾹하고는 어디 가버린다? 어머니한테 가버려요. 거기 가서 막 지금 놀아요. 그래 아버지가 자기도 끼려고 그래요. 오면 또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감정은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무조건 엄격하고 막 목에 힘주고 이러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한번 뵈려고 참 텔레비는 많이 봤습니다만도 오늘 이래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내니 제가 지금 나는 뭐 얼마 안 됐습니다. 75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살면서도 오늘 저녁에도 지금 싸움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싸우는 이야기, 내용이 저 때문에 일어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로 하다가 제가 지금 안주과정 젊어서 20대부터 이제 참 뭐 직장에도 다니고 이래가지고 안주과정 지금까지 제가 쉬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장사를 좀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래 그걸 그만두자 해도 여자 입장으로서는 나가면 말기냐고 말이지. 계속 그거 좀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는 하루가 귀찮다, 몸이 피곤하니까 뭐 이게 좀 그만두자 이랬었는데, 그런 산차에 또 가서 거들어줘야 되니까 거들다가 보니까 비좁은 집에서 뭐 하는 게 자꾸 무슨 어찌리라고 이래서 하는 거 보면 저는 나중에는 일로 안 합니다. 집에서 나가라 하거든. 그래서 나가서 집에 들어가 이제 좀 아침에 열어주고 저녁에 치우려고 이제 해보면 어지르려고 보면 그만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던지고 싫어 욕을 가면 이러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부산서 일을 하다가 오는데 우는 거라요. 울지 말아도 제가 어쩌겠습니까? 내 성질이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참 미안하다. 그렇지만도, 그런데 마침 오늘 차가 이 앞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법률스님 법회를 한다는데 한번 가보라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바로 집에 오자마자 시키더라고 바로 쫓아왔습니다. 쫓아왔는데, 어째해야 이놈 화를 없앨지 그걸 내가 좀 배우고 싶어서. 네, 그런 방법은 없어요. 배우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럼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제가 화를 내고 나서도 참 미안하지만도 내 성의로 내가 먹어진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나가고 싶으면 가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만도, 자기도 이때가 나가 72살인데, 우리 집 사람도. 근데 지금까지 이래 살아오면서 내하고 참 안 살라고 가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참, 내가 자기 말을, 내가 지금 나도 양반집 사람인데, 내가 차마 몽골에서 그냥 산다. 그래, 알아, 이긴데, 참, 그래, 제가 이게 석일로 몽골지, 이것 때문에 그래, 오늘 스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 왔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러니까 못 고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70 몇이라 그랬어요? 75입니다. 75까지 이래 살았잖아요. 많이 살았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게 먼저 100살까지 산다 해도 7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남은 게 이제 뭐 기껏 해봐야 90이면 15년이고 100살 해봐야 그 25년인데 성질 그래 더러워가 100살까지 못 삽니다. 그것도 그 내림이 있죠. 내림이죠. 그 피가 그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화를 자꾸 내면 예. 곧 이제 좀 병원에 좀 오래 누워 있는 이제 곧 이제 뇌가 터지든지 뭐 이제 일어날 거예요. 제 부친도 그러셨거든. 네네. 집에 백에다가 참 글로 써가지고 붙이 나오시고 말이지. 예? 화를 내고 이러면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참막 그걸 쓰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요. 그렇게 해가는 안 고쳐져요. 안 되는 거라요. 안 돼. 그래 제가 또 한 가지 또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지금 바둑을 배운 지가 바둑은 지금 못 뜨면서만도 이제 네. 기초를 배우고 있는데 바둑을 뜨면은 옆에서 뜨는 사람이 좀 천천히 뜨라 하거든요. 천천히 뜨라. 그래가지고 무슨 바둑 뜨는 거는 안 되는 거라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내가 본인이 화가 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게 바둑을 안 떠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참 내가 이 성질로 갖다가 참 못 고치는가 싶어가지고 말이지. 어째서만 그런 걸 좀 고치는 것이 좀 이야기를 듣는 거죠. 고치는 법이 없어요. 예. 그냥 성질대로 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성질을 갖고 살면서 자기가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이 성질 때문에 오는 거니까. 하나는 어느 날 성질 내다가 탁 뇌 피줄이 터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들눕는 일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다. 하나는 거기다가 부인이 도망가 버릴 확률이 있다. 도망가면 제가 지금 성질이 그렇거든요. 그 두 가지 지금 위험이 예.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옛날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젊어서는 좋은데 늙어서 좀 사주가 안 좋네요 이런 소리를 들어. 자기가 지금 늙어서 지금 안 좋을 운이야. 성질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주 때문에가 아니라 성질이 그러면 이런 위험이 따른다.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고 이런 위험이 따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자기 각오하고 살아야 돼. 각오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성질 내다가 확 집어 던지다가 내가 내 풀에 쓰러져 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실려 가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두 번째는 부인이 지금 자기가 그래도 성질만 더럽지 그래도 뭐 반성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어. 이게 늙어서까지 내가 젊을 때는 참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나이 70이 넘어가 나이 80이 돼가 내가 네 성질 받아주고 살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갚버릴 소지가 있어. 그러면 자기 이제 인생살이 늙어서 고달프지 뭐. 몸은 안 좋지, 마누라는 없지, 그 성질의 아들도 뭐 별로 안 돌볼라 그러지, 외로워지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신경질로 내놓고 그래 놓고 나서도, 네. 집에 퇴근을 하면 오면서는 또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는 해가지고. 하는데도 그걸 또 다음에 또 못 참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거만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자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고치려는 게 아니라 고치려게도 안 고쳐지는 걸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래의 과보가 따른다. 그 과보를 미리 알고 살아라. 그럴 때 내가 왜 젊을 때 그랬던 동, 내가 왜 이랬던 동 이렇게 후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만 내 성질 갖고 이만큼 산 거면 더 다행이다. 부인이 뭐 가겠다 그래도 아이고 지금까지 살아준 거면 여보 고맙소 이래야지 난리 피우면 안 된다. 성질로 그렇게 고칠 수가 없을까요? 제가 그건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면 좋겠는데 좀 배웠어요. 왜냐면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좀
불교 책들 있는 걸 보면 그런 걸 갖다가 그 글로 써가지고 말이지. 내가 그 글씨로 좀 쓰면은 좀 마음이 좀 감정해지 이래가지고서 어제 아니면 어제 보니까 북두칠성 연명경이라 그런 네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 50분을 썼는 거예요. 예, 그거 10,000번 써도 안 그래, 돼. 내가 한 100분을 안 된다니까 10,000번 써도. 그거 10,000번 써서 될 바에야 내가 써라 그러지. 자기가 3,000배 절을 해야 돼. 그럼 젊은 사람들 한 8시간, 자기 같으면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화 한 번 내고 하루 종일 절하고, 화 한 번 내고 하루 종일 절하고, 그러면 이걸 한 5번 내지 10번만 하면 짜증이 확 올라오면 또 하루 종일 절해야 돼.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 자기가 딱 알아차려. 화가 나는 거는 성질이 있으니까 나는데 확 올라올 때 자기가 막 아이고 또 절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려가버려. 올라오다 내려가버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고치겠다 해놓고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망설여. 그건 무의식의 세계에서 고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게 아니고 고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기 싫어서 못 일어나. 저는 우연히 작년에 아르바이트 하던 도중에 사장님께서 금강경을 항상 일일 일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것이 뭔지 하면서 저 혼자 불교에 관심이 생겼고 또 혼자 금강경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약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상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았고요. 근데 제 삶에 대입해보니까 저는 자기 생각도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면은 막 갑자기 기뻤다가 안 이루어지면은 막 슬펐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제 질문입니다. 네.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해서 어떤 불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3학년이니까 내년에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네. 저는 가정 환경상 저는 항상 혼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거기서 취업이 안 되면 혼자 이제 어떻게 살까 그런. 혼자 살았다는 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계시는데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있었어요. 20살부터 혼자 살고 그게 있었어요. 왜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그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제 생각대로 안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럼 이제 해야 될까? 출가한 스님이 나는 혼자 살까 여럿이하고 같이 살까? 네, 혼자 살고 계실 것 근데 같습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괜찮은데 왜 환경상 내가 더 자기보다 더 문제지. 네. 근데 그래도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살면은 좀 마음이 좀 불안정하고 그런 게 좀 혼자 많아요. 있는데 왜 불안정해? 혼자 하면 편하고 좋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같이 있으면 귀찮잖아요. 같이 있으면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 가정 환경상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 혼자 살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저 25살이요. 그러면 결혼하면 되잖아. 아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왜? 25살 이래요. 옛날 같으면 애 셋이 넘을 때인데. 저 아직 집도 없고 네, 집이 취업도 왜 없어요. 필요해요? 결혼 생활에 왜 집이 필요해? 방 하나 얻으면 되지.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 여자가 없다 이거야? 예. 근데 결혼 생활을 너무 그래 집을 구해야 되고 뭘 구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 구할 때까지 자기 35살이고 40살이고 결혼 못해. 그 둘이 좋으면 새방에도 살고 둘이 좋으면 헛간에도 살고 그러면 되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한 여자 예쁜 여자를 구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여자는 그렇게는 안 살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만 좋다면 그러니까
자기하고라면 뭐 새빵 아니라 뭐 헛간에도 좋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한 10살 좀 많은 여자라든지. 왜 웃어? 남자는 여자보다 10살 많아도 되고, 그럼 여자는 남자보다 10살 많으면 안 되나? 그러든지 안 그러면 한번 결혼했다가 그만둔 사람들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게 뭐 살아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 새 옷 사나 헌옷 사나 별 차이가 없는 게 하루만 입으면 헌옷인데 뭐. 그 얘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아니 내가 말하고자 싶은 거는 자기가 혼자 살아서 외롭다고 하니까 그러면 둘이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럼 외로움을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롭다 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둘이 살아야 된다 하면 그 둘이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얼굴도 예뻐야 되고 나보다 나이도 작아야 되고 인물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이런 거 사람이 없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사람이면 되지. 그렇게 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혼자 있다고 외롭지 않는 길도 있다 이거야. 소나무는 다 산에서 혼자 있지 소나무가 꼭 같은 옆에 소나무가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나무도 그렇고 돌멩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그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내가 살아보고 내가 경험해 보는데 혼자 있다고 외롭다는 거 아니야. 둘이 있어도 뜻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가 한 침대 위에서 자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토라져가지고 딱 뒤로 누워있으면 그 벽이 제일 이 세상에서 높은 벽이라 그래. 토라져가 뒤로 누워있는 그 벽 쳐다보면 그 덩어리가 제일 외로움을 가져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산속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으면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기 방 안에 거기만 혼자 있다 뿐이지 문만 열고 옆에 아파트고 어디고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 근데 왜 외로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가. 자기가 외롭다는 건 혼자 있다고 말하는데 그 혼자가 방 안에 혼자 있다는 얘기 아니야. 벽 하나 건너 옆방에 사람이 있잖아. 그럼 결국은 자기가 한 방에 잘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야. 안 외울려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 한 거야. 네, 그거 또 말고 또 뭐가? 마음에 불안정이 있는 이유가 저는 항상 그러니까 시험 같은 거나 뭐 어떤 대회 같은 게 있으면은 항상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의 못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불안정이 왜 1등을 해야 돼? 저는 그게 꼭 하고 싶은 목표가 그걸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돼.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래,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되지만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기 괴롭게 살다 죽어야 돼. 그 예쁜 여자 보면 그 여자하고 연애해야 돼. 지위가 높은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출세해야 돼. 돈 많은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돈이 많아야 돼. 운동 선수 보면 나도 그렇게 축구를 잘해야 돼. 나도 달리기를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괴로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자기는 죽을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어. 네, 알겠습니다. 네. 별로 아는 눈치가 아닌데 얼굴 표정이 좀 더 나이를 먹다 보면은 점점 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난 나이 든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야. 오늘 알아야 돼. 오늘 이왕제 말을 꺼낸 짐에 오늘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즉 첫 번째 질문에서는 혼자 있다고 왜 외로울까 이걸 자기한테 자꾸 물어야 돼. 스님이 혼자 있는데 왜 외로우냐? 나는 안 외로운데 너는 외로웠냐? 이럴 때 나는 왜 혼자 있다고 외로울까? 혼자 있다고 왜 외로울까? 이걸 자꾸 탐구해 봐야 돼.
혼자 있는 건 혼자 있는 거지. 혼자 있는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떤 사람이 요즘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 아, 외롭다. 낙엽하고 외로운 건 아무 관계가 없어. 가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을이 낙엽이 외로움을 가져오는 것 같이 착각한다 이거야. 그런 것처럼 혼자 있는 게 외롭다. 여기 지금 둘이 같이 결혼해서 살다 지금 막 이혼하고 싶은데도 애 때문에 못하고 이런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저 박수 치는 분들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좋음이 될 수도 있고 외로움이 될 수도 있는데 혼자 있으면 반드시 외롭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자기가 외로움을 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혼자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는 아니다. 혼자라고 관계가 되는 거라면 자기가 누구와 같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같이 있는 것도 또 지는 내 요구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같이 있으면 된다면 뭐 남자라도 됐냐? 그러면 저기 선배하고 같이 자취를 하면 되는 거고 뭐 나이가 어려야 됐냐? 그러면 후배하고 같이 자취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성이라 된다. 그러면 이성은 이제 자취 이렇게 동거가 안 되잖아. 연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성을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내 요구 조건을 또 다 따지면 그거 안 구해지지.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경지가 제일 좋고 혼자 있어서 외롭다 하면 사람을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때 요구 조건을 너무 따지지 마라 이 말이야. 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왜 괴로울까? 이걸 자기가 질문해 봐야 돼.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돼? 원하는 대로 된다고 또 반드시 좋다고 할 수도 없어. 경찰은 도둑을 잡으러 뛰어갈 때 잡고 싶나 안 잡고 싶나? 네, 잡고 싶어. 도둑 넣으면 잡히고 싶나 안 잡히고 싶나? 안 잡히고, 안 잡히고 싶어. 근데 어떻게 이게 원하는 대로 다 돼? 그럼 다 학생은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 다 대학생들은 재벌회사나 공무원에 고시 합격하고 싶어. 그럼 그 10명 중에 1명 뽑는데 그거 안 됐다고 괴롭다 하면 이 세상,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이 이 불만족도가 높을지 몰라.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도전하면 되고, 안 되면 포기하면 되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도전하면 되지. 괴로운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건강경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아상이라는 게 뭐냐, 아상. 상을 짓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다 상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상의 개념, 상 짓지 마라. 오늘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요.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뚜껑이 있어요.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자,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자, 이 뚜껑을 기준으로 하면 이 물컵보다 이게 높아요, 낮아요? 이 수건보다는 높아요, 낮아요? 자, 물컵보다는 뚜껑은 주어입니다. 뚜껑은 물컵보다 낮아요. 뚜껑은 수건보다 높아요. 그럼 이 뚜껑은 높아요, 낮아요? 뚜껑은 높아요, 낮아요? 그러니까네, 컵보다는 낮고 수건보다는 높은데 이거 비교하지 말고 이 뚜껑 자체, 이 뚜껑 자체만 딱 가지고 이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질문자가 쓰는 용어, 높아요, 낮아요라고 질문자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뚜껑은 낮다 하는 거는 이 컵하고 비교해서 낮은 거예요. 그럼 이 뚜껑이 낮은 거예요? 내가 낮다고 인식한 거예요? 예, 이건 낮다고 인식한 거예요. 이 낮다라는 이 생각, 이 인식은 뚜껑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낮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인식상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인식상에서 낮다라는 인식을 한 거지. 이 정신작용이지 이 물질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건하고 비교했을 때 이걸 갖다가 높다 하더라도 이 높은 것도 객관적 존재가 아니고 이 인식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으니 낮으니 오르니 그르니 많니 틀리니 크니 작니 빨리 가니 늦게 가니 이런 것들이 이건 그냥 만상이라 그러는데 만 가지 이 생각이 만 가지 이 물건이 실제로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일체유심조, 일체가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다. 컵이 마음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컵에 대한 우리들의 이 크니 작니 뭐 물컵이니 커피잔이니 찻잔이니 하는 이런 거는 이 존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상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오래 있으면 이걸 항상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이거를 인식을 하면 오늘 또 낮다고 인식하고 내일도 낮다고 인식하고 모레도 낮다고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을 오래 하다가 보면 어떤 착각을 일으키느냐 하면 이 뚜껑 자체가 낮은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해서 낮다고 이 조건에서 잠시 인식한 게 아니고 뚜껑이 낮기 때문에 내가 낮다고 인식했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뚜껑이 낮다는 것은 인식상의 문제인데, 즉 주관적인 문제인데 이 뚜껑이 낮다, 작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기 때문에 내가 작다고 인식했다 이러면 이 존재가 객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주관이 뭐 됐다? 객관화된 거예요. 이 주관이 객관화된 거를 뭐라냐? 상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그래. 그럼 이 나쁘다 하는 것은 나의 인식상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내 인상이 나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상을 지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박근혜가 나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지은 택이다? 상을 지은 거예요. 트럼프 나쁜 놈이다 이래도 이거 상을 지은 거예요. 누가 생각하기에 나쁘게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윤리관이나 내 도덕관이나 내 느낌이나 볼 때 나는 저게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빨간 색깔의 안경을 끼고 이 흰 벽을 보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빨갛게 보여요. 만약에 파란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게 보일까? 파랗게 보여요. 그럴 때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벽 색깔이 붉네. 벽 색깔이 파래서 참 시원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논쟁하는 게 부부지간에 아까 저희 첫 번째 질문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 눈에 뭐라고 보인다? 파랗게 보인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시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눈에 그래 보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 눈에 빨갛게 보이는데 네 눈은 파랗게 보여? 그러면 이제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때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연구하다 보면 어때요? 아, 내가 안경을 끼고 있구나. 이게 탐구란 말이에요. 옳다 그러다고 나쁜 놈, 옳은 놈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 한 사람은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합니까? 진짜 스님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사물을 어떻게 봐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신이 있다고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은 뭐라고? 신이 없다고 믿고 있구나. 두 사람은 뭐가 다르다? 믿음이 다르구나. 믿음이란 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아무 헷갈리지 않아. 한 사람은 신이 없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은 신이 있다고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고 있구나. 두 사람은 믿음이 다르구나. 두 사람은 견해가 다르구나. 두 사람은 지금 느낌이 다르구나. 두 사람은 관점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아무런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빨갛다 파랗다 그러면 두 사람 안경 색깔이 다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상을 짓는 것은 주관을 객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긴다? 옳고 그름, 진위의 논쟁이 생기고 여기에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다 이런 문제에서 생긴다. 그래서 상을 버려라는 거는 색깔이 없다고 해라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구나, 내 믿음이구나. 이거는 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없나? 없어요. 뭘 보면 느낌이 일어나고 뭘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뭘 보면 자기 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객관화시키니까 어때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작은 걸 왜 쟤는 크다 그럴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여기에 이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걸 작다고 보구나.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갈등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할 수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못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믿음을 가지고 온갖 관점을 가져도 갈등이 없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다양성이에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치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음식 맛도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다 이래 말해야지. 이 음식 맛있네 이러면 딴 사람 먹어보고 맛없다 그러면 네 입맛이 왜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입맛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입맛이란 건 다 제 부모 따라 어릴 때 먹던 게 이게 고정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다른 거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좋다 한다고 나쁘다고 할 필요 없고 저 사람 좋아하구나. 만약 오늘 강의 듣고 범수님 훌륭하십니다. 그럼 내가 훌륭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느낌이 지금 그렇구나. 아시겠어요? 누가 비난한다고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 느낌이 그렇구나. 그거 존중해 주면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 그랬잖아요.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마음이 저절로 뭐 해야 된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성질내고 욕을 하면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 그냥 왜 나보고 욕하나?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 편안하게 할까? 이래 접근하면 죽을 때까지 못 편해져. 마음이란 건 편안해지고 싶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고 관점을 이렇게 딱 바꿔버리면 마음은 저절로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36세 몸과 정신, 직업 모두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남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천국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한 달 반 되었는데 열흘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술에 만취되어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저와 다투고 제가 자는 동안에 목을 매달아 세상을 떠나서 이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책감, 자괴감, 그리움에 지금 매우 괴롭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정신과 진료받고 약도 먹고 불교대학도 들어가 보고 이런저런 것 해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래도 모든 게 지금 현재 의미도 의욕도 의지도 없습니다. 길 다니다 보면은 사람 저 빼고 다 행복해 보이고 12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려고 준비 중이고 집도 내놨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 바람은 그녀가 좋은 곳에서 편안히 있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스님. 뭐 우리가 지금 본인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뭐 어떤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뭐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 제3자가 그걸 이해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허례허식적인 위로의 말을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해봐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오늘 이렇게 와서 저와 얘기하면서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본인이 조금 내가 아픈 상처에 조금 더 상처를 더 덧낼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자 하거든요. 첫째는 저는 질문자가 잘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울증 환자가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는 질문하는 게 간단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시작이 반이다시 그렇게 자기의 아픔을 내놓으면 이미 절반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줘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를 치료하려고 하는 요구가 그만큼 강렬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다. 첫째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극복을 하는데 제가 저를 안 만나도 극복을 할 텐데 극복하는데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물을 봐야 되는가 이걸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본인이 열흘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여기에 빠져가 못 견뎌가지고 자기도 따라 자살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본인이 그런 선택을 안 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1년 지나면 이 아픔이 지금 열흘 지난 지금과 같을까? 더 심해질까? 약해질까? 조금 약해질 것 같습니다. 2년 지나면? 더 약해질 것 같습니다. 3년 지나면? 더 약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딴 여자분을 도저히 못 만날 것 같지만은 3년쯤 지나면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열흘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런 거 물었어. 죄송합니다만은 3년쯤 지난 뒤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헤어진 아픔을 지금 관점에서는 이거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지만은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옅어져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지지 않고 점점 깊어지는 사람도 100에 1명, 1000에 1명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면 이거는 사랑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윤리도덕적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즉 편집증. 아내가 죽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마치 수렁에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깊이 빠지듯이 이게 점점 더 깊어져서 마지막에 자기도 따라가는 경지에까지 이른다. 그러면 세상 평가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그래요. 남편이 죽고 아내도 따라주고 뭐란다? 연려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정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건 질환에 속합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아내가 죽고 지금 본인이 굉장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를 이제 바깥으로 표현하면 일반적인 거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정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충격에 따른 지금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하나? 의사가 그렇게 말해야지 어떡합니까? 병을 병이라고 말해야지 병을 미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치유가 됩니다. 자연 치유가 돼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죽음에서 헤어졌던, 그냥 헤어졌던. 근데 이 순간에 본인은 이거는 1000년 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병으로 악화가 되면 죽는 쪽으로 가고 이게 병으로 악화가 안 되면 자연치유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안 놔도 치유가 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자연 치유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잖아요.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일주일 있으면 낫는데 저도 오늘 오다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주일 가기를 원해서 그래요? 더 아픈 기간을 좁히려고 그래요? 짧게 하려고 그러죠? 그럼 자기가 수행이라고 나한테 질문한다면 이걸 좁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나아질 거다. 악화되는 병이 아니라면 그러면 3년 지나면 어차피 나아질 거를 꼭 3년 앓다가 나아지는 게 나아요? 오늘부터 나아지는 게 나아요?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나는 게 낫어. 아니, 노력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가만히 놔놔도 자연 치유가 돼가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완치가 되려면 한 3년 걸리는데 그렇다고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3년 지나면 이게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란 건 뭐냐? 굳이 3년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나? 오늘부터 좋아지면 되지. 굳이 3년을 지나서 다른 여자를 만날 필요가 뭐 있나? 오늘부터 만나면 되지. 이걸 알아차리는 게 지혜예요. 이걸 알아차리면 마치 내가 아파서 다리를 다쳐서 놔두면 이게 석 달 지나가지고 치유가 될 거를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음으로 해서 그거를 일주일로 단축시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 그래서 수행은 즉시 치유를 할 수도 있다는 거.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3년 지나면 치유될 거다. 그러니까 치유가 나는 죽어도 치유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 말이 안 먹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건 병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점점 악화가 되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거는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태도가 좋은 거예요. 보통 괴로움하지 정신과 가려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누가 죽거나 애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어떤 충격이 와서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육체만 병이 아니라 이것도 뭐다? 병인데 다만 이 정신적인 질환은 아주 악화가 되는 케이스가 아닌 거는 어떻게 치유가 된다고? 자연 치유가 되는데, 그런데 이 감기 걸리면 내버려두면 자연 치유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폐렴으로 번지면 어때요? 생명이 위독할 수가 있는데 이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되는데 조금 심해져서 잘못하면 같이 따라 죽는 쪽으로 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단 자기는 병원에 다니면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하고 얘기해서 3년 후에 내가 이 정상인으로 돌아온다면 오늘 돌아오지 굳이 3년까지 시간을 연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로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그게 죄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신질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가 된다? 그거는 신뢰가 되죠. 근데 돌아가셨다. 이미 서로 약속을 해가 헤어졌다. 그럴 때는 다음날 만난다고 해서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미련이죠. 집착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분을 만나라가 핵심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기가 아무런 죄를 저지른 바가 없어요.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앓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았으면 그걸 방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일어난 현상이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은 건 이해하지만은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아쉬운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 더 건강하게 사시고,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돼가 또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 이건 트라우마고, 이 경험을 살려서 다음에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제일 좋기는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 사랑을 나누는 게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괴로움이구나. 이걸 딱 알아가 딱 출가해버리면 제일 좋아요. 웃어. 옛날에 위대한 고승이 된 사람들은 다 가족이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숨 딱 끊어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걸 탁 깨달아가 바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찔찔 매고 하는 것보다는 탁 그냥 눈 딱 뜨고 딱 매달려 있는 걸 보고 탁 그대로 깨달아가지고 그냥 신고도 하지 말고 그냥 출가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딱 공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이 베스트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부모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3년 끌지 말고 그냥 오늘 이 정문적설이 끝난 뒤부터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보면은 이제 저게 남편하고 살면서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이제 그 배려를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자꾸만 이렇게 실갱이를 하게 되잖아요, 살면서요.
근데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좀 아프거나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전에는 그래 배려하자. 그러면 나도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 몰라주더라고요. 보니까요. 당연한 듯이 알고 있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게 이제는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살면서 지금 사는 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지금 사는 게 뭐 지옥이 있다, 천당이 있다 그러는데 그 천당이랑 지옥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삶 속에서요. 따로 제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또 이 세상에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보니까요. 뭐 개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돼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억울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그걸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뭐 다른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죽으면은 뭐 이제 그거 뭐 벌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살면서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저거 한데 뭐하러 나중까지 생각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요. 근데 나만 자꾸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갖고 좀 그렇더라고요. 나만 이해를 안 해주고 저거 하는 것 같아서 좀 배려를 해주면 그거를 알아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되게 저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억울한 것 때문에 그거 놔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거 갖고 자꾸만 실경해서 나도 이제 억울하니까는 나도 똑같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괴롭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느낌이 자꾸만 받아지니까는요. 그래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 남편 때문에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 굉장한 철학자 같이 얘기하잖아. 굉장히 많이 깨달으셨어요. 인생을 제법 요단한 것 같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옥이 그대로 있다. 그거 진짜 절에 와서 10년 공부해도 못 깨닫는 거야. 대부분 다 죽어서 어디 가는 줄 생각하는데 그걸 스님도 안 되고 바로 팍 깨쳐버렸네. 남편이 얼마나 애를 먹었으면 저걸 깨쳤을까? 아파갖고 제가 되게 암 걸려갖고 있잖아요. 네. 그 순간에 저기 보면은 이제 친구 자기 친구의 와이프도 뭐 상당했다고 밤새고 오고 뭐 이런 거는 하면서 내가 아파서 항암 치료를 가거나 그런 건 항상 저 혼자 다녔거든요. 그러고 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데, 왜냐면 저 배려를 하면, 양보를 하면 나중에 다 저거 되겠지, 이렇게 서로 알아주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청소하고 그러면 같이 똑같이 쉬잖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네. 그래서요. 근데 왜 그런 남자를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이 전에 들은 게 뭐 이렇게 싸울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저도 집착이니라요. 왜냐면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부터 이렇게 그럼 자기가 지금 떨어버리면. 애들은 있든지 말든지 헤어져가 딴 남자 만나면 그런 남자가 있을까? 근데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 딱 하나가 장점이 생기면 단점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 거두면 또 하나가 저거 될 것 같아서 참지 하는데 자꾸만 이제 제가 아프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법륜 계속 스님하고 아프다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살아보면 좀 알아줄까? 그러더라고요. 법륜 스님하고 자기하고 살면 법륜 스님 자기를 알아줄까? 살면서 좀 이게 대화가 없어서 그럴까요? 좀 우리 어머니가 이 아들 저 아들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니하고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어머니 소원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혼자 사는데 꼭 와서 좀 계시라고. 그럴 때 한 달 있더니 가겠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살고 싶어 오셨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가시냐고 하니까 니하고는 정말 못 살겠다.
이게 인생이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제 남편은 애들이라든가 뭐 이제 저기 딴 사람들한테는 의외로 그냥 뭐 그러니까 방치라 그럴까 방관이랄까 이렇게 되게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독 그렇게 저를 갖다 저한테만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여기 젊은 여성 첫 번째 질문자 보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람 자기는 그렇게 느끼잖아. 얘가 완전 나만 완전히 사기친다 이렇게 느끼는데 자기가 그렇게 느끼듯이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남편은 지 성질대로 지 습관대로 지 평소 살아온 대로 그냥 살 뿐이에요. 본인한테 물어봐라.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바쁜 중에도 친구 부모도 그때가 초상집에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직장에도 다니고. 글쎄요, 그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똑같이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은데. 자기한테 배려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배려 안 하면 집에 안 들어오지 왜 들어오겠어. 자기 필요도 있겠지만은 부인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몇 시까지 들어와라는데 남편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도 이제 요새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이제 놔두는데 중요한 건 제일 문제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길 때보다 어머니란 집착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아마 결혼하면서 자기는 애 키워요, 안 키워요? 저도 물론 애한테 그래서 저도 자꾸만 집착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아니. 자기도 애 키워요, 안 키워요? 누구요? 자기도 애 낳아서 키워요, 안 키워요? 본인 아이 키워요, 안 키워요? 네, 키워요. 그럼 애가 자기한테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래도 좋죠. 그래. 당신 남편도 지 엄마한테 잘하는데 그게 왜 불만이에요? 아니 근데 그 혼자 자체가 그런가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하는데 꼭 다른 때는 안 하고 그럴 때는 꼭 이제 제가 큰 며느리라서 그런지 그럴 때만 강요해서 데려고 가요. 그래 중요한 어머니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머니 보러 갈 때 그래 자기를 소중하게 데려가야지. 근데 저도 살면서 그러면 저도 맨 처음엔 되게 저거하고 명절 때 같으면은 뭐 요이땅하고 이제 이렇게 휴가 기간 있잖아요. 그럼 가면은 그때부터 해갖고 요이땅하고 끝날 때까지 자기네 집에는 있는 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결혼하면서 원래 여자들 그러잖아요. 결혼하면서 이제 친정집에 좀 미안하게 되고 많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가고 싶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되지 뭐. 그래 그걸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했어? 자기는 여자가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문제들이 남편이 있어서. 네. 남편 남자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 가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자 집에 가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별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친정에서 자랐으니까 명절 때 친정에 가고 싶잖아, 그죠? 그럼 자기 가버리면 되지 뭐. 해봤었어요. 예? 몇 년 동안 계속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자기가 가면 된다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생신 때 되거나 뭐 저 같으면 좀 일찍 가는 것보다도 늦게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 가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제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옆에 수발을 들어야 되고 챙겨야 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음식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래. 상황이니까. 아니 그게 문제라는 건 아는데 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명절 때 남자들은 맨날 술 마시고 음식 해놓은 거 먹고 저끼리 놀고 그러고 여자는 내 부엌에서 음식 만들어 갖다 나르고 다 먹으면 설거지하고 이런 거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 그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싫으면 안 하든지 바꾸든지 하면 되고 그게 시끄러우면 그냥 하든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했지만 이해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잖아요. 그게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딪혀봤어요. 부딪혀봤는데 남자들의 그 습관인지 몰라도 부딪힐 때 보면은
아, 그럼 이혼하자. 이 소리가 나오니까. 이혼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억울하더라고요. 전에 같았으면은 좀 안 아팠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계속 이제 이쪽 저쪽 뭐 여러 군데가 아프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아니, 살면서. 그래.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이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저거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돈 모르겠어요. 지금-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저기 좀 뭐랄까 전에 같으면은 과감하게 뿌리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제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뭐랄까 이게 뿌리치고 가기가 홀로 서기가 전에는 나는 그러니까 할수 남편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게 보다도 뭐랄까 그 혼자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모르겠죠. 남편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늦게 들어오더라도 집에 좀 있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그렇죠. 그죠? 몸이 아픈 때 무슨 일이 생길 그래서 때 자기가 이혼을 분명히 못 하는 거잖아. 자기가 이혼을 못 하는 건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남자가 안 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억울한 것도 있어서요. 좀 아니 그게 그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억울한 거는 지금 남편이만 내일 팍 죽어버린다면 자기 그게 잘된 일이에요. 아니 남들한테 아까울까? 이해만큼 똑같이 해줬으면 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건 이해가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원망은 남편이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서 지금 원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줘가. 그러면 저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그럴 때만 데리고 다니는 거는 일을 시키려고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서. 그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날 일 시키려고 데려가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서 일해주면 되지 뭐. 근데 나는 그런 일 하기 싫다 그러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가면 되지 뭐. 부딪힐 건 없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안 간다고 성질 내면 그냥 가만히 성질 내면 지만 손해지 이러고 쳐다보면 되지. 이혼하자 그러면은 그냥 이혼하자 그러면 난 안 한다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이혼하자 그러면 내가 몸도 아픈데 이혼하면 내 혼자 어떻게 사는, 네가 필요하다 이러면 되잖아. 뭐 어때? 아니 그렇게까지는 해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니, 여쭤보는 그러니까는- 게 이게 사는 게 이제 정말로 이게 사는 건지. 아니 지금 사는 건 잘 사는 거 아니지. 괴롭다며. 그쵸. 안 괴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살아? 그러니까요. 천당에 살아야지. 그 천당에 자기 살잖아. 혼자 사는 것보다 이혼해가 혼자 살거나 남편 죽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안 나아요? 지금 이렇더라도 같이 사는 게 안 나아요? 이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다든 이럴 바에야 네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예요. 이렇더라도 그래도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라고요. 그렇게. 있는 게 낫다고. 딱 갈등의 거기가 딱 그 중심에 서 있어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는 게 낫겠냐 이럴 바에 없는 게 낫겠냐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떨까 하면 자기가 생각해 봐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내가 어떨까? 죽어버렸으면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죠? 설거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 보이. 그래도 뭐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도 지 혼자 있어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놔두면 되고, 그런데 이혼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허수아비 같이라도 하나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없는 게 훨씬 낫다 이럴 바에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얘기. 지금 남편이 내가 잔소리한다고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결혼 생활 몇 년 했어요? 한 20몇 년. 20몇 년이니까 꽤 20몇 년 잔소리 했는데 안 고쳐지는 게 지금 얘기한다고 고쳐질까? 5년 6년
그래,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지금 남편을 고쳐가 같이 살고 싶으면 자기 이제 아니, 고치지는 못하니까 나만 괴롭히지만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지 그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괴롭히는데? 시댁에 가자 이렇게 괴롭혀요? 안 가면은 뒤집어지니까는. 어? 조금이라도 늦게 간다거나 그러면 아니 어쨌든 늦게 가면 기분 나쁘지. 나도 늦게 가서 기분 나쁘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가자 이러면 아이고 내 몸이 아파 못 갑니다. 그러면 성질 내면 네네 나중에 갈게요 이러고 안 가면 되지 뭐. 갔다 와서 성질 내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지. 필요하면 그 살림 때리 부수면 아이고 그다 네 살림이다 이러면 되지. 뭐 어렵다고 그러노. 안 살아봐니 저 중은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기 있는 누구도 인생은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 인생이 없고 남편 인생에 내를 걸어놓고 네가 이래주면 내가 좋을 텐데 네가 이래주면 좋을 텐데 네가 이래주면 내가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답이 좀 힘드네요. 어? 힘드는 것 같아요. 왜 힘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힘든다 이 얘기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제가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살면 되는 거요. 살고 싶은 데가 아니고 살고 싶으면 살면 된다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시댁에 삶- 안 가고 싶어요? 아니 그저 삶을 찾기 위해서 저도 여기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시댁에 안 가고 싶냐 말에 묻는 말 대답해 봐요. 뭐가 어려워요? 시댁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면 돼요. 늦게 가고 싶어요? 늦게 가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상대는 같이 가고 싶다는데 안 가니까 상대는 짜증이 날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준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된다니까. 성질내가 뺨때기 한 대 때리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뭐. 엄마 뺨때기를 한 대 또 맞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게 조금 문제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 중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문제예요? 남편 문제예요? 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부터 자기 인생 몸 아픈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몸 아픈데 도와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껍데기 보니 멀쩡하니까 남편은 뭐 괜찮아. 그런 것 어제 같아요. 그저께 내가 증문적설 했는데 그게 겉으로만 이런 멀쩡하지.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가 수술을 하고 일주일 입원했다가 집에 왔는데 또 이 여자분이 저분처럼 전부 집안 살림 시댁까지 다 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몸이 너무 아파요 이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니만 걸리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었어요. 자기도 들었어? 네. 비슷하네. 이런 게 이래도 그건 남자 얘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되게 말없고 조용하니까는 다 아이고, 좋게 보죠. 나도 여기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나 같이 있는 사람 힘들어. 그냥 막 가만 좀 안 있고 막 아침에 여기 번쩍 저녁에 저기 번쩍 밤에 옮겨 다니지.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운전하기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들은 스님이 깡철 같다고 동이 번쩍 서해 번쩍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러는데 그 동이 번쩍 서해 번쩍 하려면 누가 운전하는 사람 죽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거 다 그래요.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 따라 하지 말고 자기가 딱 결정해. 오늘부터 아프면 아프다 이러고 밥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대신에 잔소리는 신경질 내는 건 좀 그냥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누워 있으면 돼요. 아이고 아무리 일어날래도 안 일어나지네요. 그렇게 해라니까.
그 불만을 토하지 말고, 알았죠? 못하겠나? 네, 아니요, 해봤는데 자꾸만 부딪히 그거를 이해. 안 부딪힌다니까. 본인이 뭐라 그러는 걸 부딪힌다 이러지 말라니까. 본인이 뭐라 그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땐 죄송합니다 이러면 된다니까. 그 왜 부딪혀요? 칼을 갖고 허공에 아무리 휘둘려도 안 부딪히잖아요. 공기는 칼하고 안 부딪히는 거, 자기만 안 부딪히면 돼요. 뭐라 그러든 뭐 알았습니다 이러면 돼요. 밤이래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알겠다 이 얘기예요. 안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지가 하면 이혼하자 그래도 난 당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돼요. 네가 밥도 안 하고 뭐하고 나하고 사노? 그러면 밥은 몸이 아파가 못하는 거고 마음은 당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된다. 그럼 자기가 뭐 변호사를 떼든 뭐 이혼서를 꾸며가 오면 뭐 나는 살고 싶습니다. 재판장에 가서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자기가 제안을 해요. 돈을 많이 줄게, 뭐를 줄게, 뭐 이래 보고 괜찮으면 그래 당신 원하니까 뭐 그렇게 해드리죠. 이러면 된다. 감사합니다.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은 천년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지 인생 지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 알아요? 제 살기 나름이에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저분이 안 알아주는 남편 하고 살기가 힘들까? 내가 지금 안 되는 통일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힘들까? 그래도 난 그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괴롭다고 하소연 안 해요. 어쨌든 해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 인생 사세요. 남편 탓하지 말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 하나도 안 나쁜 사람이에요. 저 얘기만 들으면 남편이 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데 남편 데려왔는데 증문즉설 한번 해보자. 자기가 문제일까 아내가 문제일까? 아내가 문제예요. 이게 요새 뭐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다, 남녀 차별이다, 부당하다 그러면 뭐 무난하니까 뭐 이거 뭐 다음에는 뭐 우리 후배들은 뭐 내 자식은 몰라도 나는 해줄게 이래도 되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돼요. 남편 뭐 고치려고 하지 마. 내가 안 하면 된다니까. 내가 안 하면. 근데 저분은 그래도 남편하고 인혼해 가려고 저러잖아. 그죠? 20년 인혼해가 인혼이 안 됐는데 뭐 때문에 은혼해서 하려고 그래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내 삶이 긍정적, 내 삶이 좋다 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